에단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 내부는 몹시 낡고 좁았으며 어두운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선 에단은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서 있던 남자가 에단을 맞이했다. 그 남자는 바위처럼 크고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미소는 에단의 경계심을 단번에 풀게 만들 만큼 따뜻하고 포근했다. 에단이 자리에 앉자 그 남자가 말했다. 표정이 좋지 않군요.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산다는 게 참... 그렇게 말하던 에단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온화한 시선으로 에단을 지켜보며 재촉하지 않고 에단이 다시 말을 이어가길 기다렸다. 사는 게 다 그렇죠.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말을 마친 에단은 억지로 그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에 맞서 싸우다 지쳐 쓰러진 에단의 쓰린 미소였다. 말없이 에단을 바라보던 그 남자는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유리병을 꺼냈다. 작고 투명한 그 유리병 안에는 옅은 분홍빛을 띤 마른 꽃잎들이 들어있었다. 남자는 꽃잎을 2스푼 넣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른 뒤 다시 에단을 바라보았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누군가 말없이 자신을 바라본다면 불편한 느낌이 들만도 했지만 어째서인지 에단은 자신을 지켜보는 그의 시선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지났다. 걸음망으로 찻잔 속에 꽃잎을 걸러낸 남자는 에단에게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드시죠. 도움이 될 겁니다. 찻잔을 받아든 에단은 천천히 목 안으로 차를 넘겼다. 따뜻하고 향기로운 차가 몸 안으로 스며들자 에단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안감과 우울감도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이 낡고 어두운 카페는 참으로도 이상했다. 에단은 이곳이라면, 그리고 이 거대한 남자라면 저 무서운 바깥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에단은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곳에서 머무를 수는 없었다. 차를 모두 마신 에단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계산을 치르려던 에단은 그제서야 자신이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깜빡 잊고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군요. 에단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지갑을 가져올게요. 아, 그렇지. 대신 이 코트를 여기 둘게요. 에단이 코트를 벗으려 하자 그 남자는 손을 뻗어 에단을 말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하지만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남자의 그 말에 잠시 망설이던 에단은 다시 코트를 입은 뒤 조용히 돌아서서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에단이 막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 남자가 에단을 불렀다. 에단. 에단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자 남자는 에단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자신의 앞에 선 순간 에단은 더 이상 그 남자가 자신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에단은 그 남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 또한 그때서야 깨달았다. 어떻게 제 이름을? 내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남자는 손을 내밀어 에단의 손을 붙잡았다. 사랑하는 나의 에단. 부디 용기를 잃지 말거라.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사라져버렸다. 홀로 남은 에단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아직도 그가 남긴 온기가 남아있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몹시도 따뜻했던 그의 손이 남긴 온기가. 다음날 에단은 다시 그 카페를 찾았다. 그러나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에단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카페 안은 화려한 조명과 흥겨운 음악에 취한 젊은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와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에 놀란 에단은 멍한 얼굴로 서서 카페 안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에단을 향해 말했다. 거기 서서 뭐해요? 어서 이리로 와요. 에단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눈앞에서 마주한 그녀는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뛸 만큼 젊고 아름다웠다. 어서 와요. 이름이 뭐죠? 여자는 두 팔로 카운터를 짚은 채 밝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에단. 전 에단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에단을 향해 한 손을 내밀며 말했다. 반가워요, 에단. 전 브루클린이에요. 에단은 브루클린이 내민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너무나도 부드러웠다. 그리고 따뜻했다. 악수를 나눈 브루클린이 에단을 향해 물었다. 뭘로 드릴까요? 에단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보랏빛 꽃잎으로 만든 차가 있었는데. 그러자 브루클린이 여전히 미소 짓는 얼굴로 말했다. 꽃으로 만든 차요? 어쩌죠? 그런 건 없는데요. 미소 짓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고 있자 에단의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다. 그리고 브루클린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에단의 시선이 싫지 않은지 그의 눈동자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맥주 어때요? 같이 한잔해요. 그렇게 에단은 브루클린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에단은 그녀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브루클린은 에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웃어주었으며 또 가끔은 에단의 손을 잡고 그를 향해 수줍게 미소 지어주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 에단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든 것처럼 아름다웠고 목으로 넘어가는 맥주마저 달콤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한 남자가 브루클린을 향해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잘 지냈어? 남자가 인사를 건네자 브루클린은 에단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도 똑같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 토미,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에단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에단은 손에 든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나 맥주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다. 토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브루클린은 에단을 한번 바라본 뒤 토미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지금 이분과 대화 중이어서. 다음에 봐요. 그러자 토미도 에단을 향해 말했다. 제가 무례를 범했군요. 실례했어요. 토미는 브루클린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에단과 브루클린은 다시 서로를 마주했다. 미안해요.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브루클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에단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해 미소 짓지 않았다. 에단은 그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브루클린은 에단의 표정을 살피며 다시 한번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에단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잠시 에단을 지켜보던 브루클린이 에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까 그 남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과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일 뿐이에요. 그러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브루클린의 그 다정한 속삭임은 어두웠던 에단의 세상을 다시 환하게 밝혔다. 에단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고 브루클린도 그를 따라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못난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요. 에단이 사과하자 브루클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대신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그럼 돼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한 에단은 모처럼 찾아온 행복을 기어이 제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브루클린, 아까 그 남자 말이오. 에단이 다시 한번 그 남자의 이야기를 꺼내자 브루클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대체 왜 그 남자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웃어준 거죠? 당신은 모든 남자에게 다 그렇게. 거기까지였다. 브루클린은 잡고 있던 에단의 손을 뿌리친 뒤 외투를 집어들고 그대로 카페를 떠나버렸다.
떠나는 브루클린의 뒷모습을 얼빠진 얼굴로 바라보던 에단은 뒤늦게서야 그녀를 쫓아가 보았지만 이미 브루클린은 에단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진 뒤였다. 다음 날도 에단은 카페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카페 내부는 현대식으로 멋지게 인테리어 되어 있었고 카운터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카운터 앞에 앉은 에단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젊고 잘생긴 그 남자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해 보였다.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자 에단은 어쩐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남자는 에단의 시선이 불편한 듯 물었다. 왜 그렇게 절 쳐다보는 거죠? 아니, 뭐, 별다른 이유는 없어. 그런데 그쪽은 이름이 뭐야? 에단이 이름을 묻자 젊은 남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조나단. 에단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물었다. 내가 도울 일은 없소?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지만 에단을 향해 돌아오는 조나단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다. 필요 없어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요. 조나단의 그 대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에단은 또다시 그저 그를 바라만 보았다. 그러자 조나단은 에단에게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뭐야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날 좀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에단은 조나단이 아무리 자신을 향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어째서인지 그가 밉지 않았다. 난 그저 자네가 좋아서. 자네가 날 닮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자 조나단은 기가 막히단 표정이었다. 뭐? 내가 당신을 닮았다고? 이봐. 거울이나 한번 보고 말하시지. 그래. 맞는 말이야. 자네가 나보다야 훨씬 잘났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에단이 그렇게 나오자 조나단은 더 이상 화를 낼 마음도 사라진 듯 투덜거렸다. 젠장. 아무래도 이 빌어먹을 곳에서 떠나야겠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러자 에단은 조나단을 타이르듯 말했다. 이곳이 어때서 그러나? 자, 한번 둘러보게. 여긴 생각보다 괜찮은 꽤 멋진 카페야. 나쁘지 않다고. 게다가 자네가 이곳에 있다면 앞으로 훨씬 더 멋진 곳이 될 테고 말이야. 그러나 조나단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말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런 곳에 평생 있어봐야 결국엔 당신 같은 인간밖에 더 되겠어? 안 그래? 그렇게 말한 조나단은 카운터 뒤쪽 벽에 걸린 근사한 코트를 집어들며 에단에게 말했다. 이곳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있으라고. 난 갈 테니까. 에단에겐 떠나는 조나단을 붙잡을 방법이 없었다. 에단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조나단을 바라보며 떠나는 그의 앞길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또 다음 날이 되었다. 오늘 카페 카운터에 있는 사람은 바로 에단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 나온 에단은 홀로 텅 빈 카페의 카운터를 지키며 회상에 잠겨 있었다. 에단은 그렇게 하루 종일 카페를 지켰지만 오후가 다 지나도록 카페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노을이 질 무렵에서야 처음으로 누군가가 카페로 들어왔다. 카우보이 모자를 눌러쓴 야윈 체격의 남자는 문 앞에 서서 장화에 묻은 흙을 털어낸 뒤 에단을 향해 다가왔다. 모자를 벗고 백발을 드러낸 그 남자는 가만히 에단을 바라보았고 에단도 왜인지 낯설지 않은 그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에단. 자네 에단 아닌가? 언제 돌아왔나? 날새 해롤드. 오랜 세월이 흐른 옛 친구의 얼굴을 그제서야 알아본 에단은 말없이 해롤드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에단의 눈시울은 지금 카페를 비추고 있는 노을을 닮은 빛깔로 천천히 물들었다. 에단. 이 사람.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리더니 그동안 대체 어떻게 지냈나?
해롤드의 그 물음에 에단은 대답 대신 붉어진 눈으로 그저 그를 바라만 보았다. 그러자 해롤드는 에단이 말 대신 눈으로 건넨 그 대답의 의미를 이해한 듯 에단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렇게 한동안 에단과 시간을 보낸 해롤드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이만 가봐야겠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말여. 그래, 또 오게. 글쎄, 다시 올 수 있다면 좋으련만. 에단은 해롤드가 씁쓸한 표정으로 남긴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처 그 의미를 묻기도 전에 해롤드는 이미 짙게 깔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가버린 건가? 다시 혼자가 된 에단은 슬슬 카페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자정이 될 무렵 모든 정리를 마친 에단은 자리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잠들 시간인가?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조나단이 들어왔다. 조나단. 에단은 반가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조나단을 맞이했다. 그러나 조나단은 아무 말이 없었다. 카운터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조나단의 얼굴은 몹시도 지치고 슬퍼 보였다. 왜 그러나?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나? 아니요. 그냥 사는 게. 그렇게 말하는 조나단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사는 게 참 만만치가 않네요. 안타까운 시선으로 조나단을 바라보던 에단은 말없이 돌아서서 선반에 놓인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작고 투명한 그 유리병 안에는 옅은 분홍빛을 띤 마른 꽃잎들이 들어있었다. 에단은 꽃잎을 2스푼 넣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른 뒤 다시 조나단을 바라보았다. 에단은 할 수만 있다면 조나단을 대신해 세상에 나가 세상과 맞서 싸워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에단에겐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걸음망으로 찻잔 속에 꽃잎을 걸러낸 에단은 조나단에게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마시게.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걸세. 찻잔을 받아든 조나단은 천천히 차를 마셨고 에단은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조나단은 자신을 바라보는 에단에게 짜증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참 따뜻하네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난 조나단은 미안한 표정으로 에단에게 말했다. 어쩌죠. 차값이 없는데. 괜찮네. 하지만 괜찮아. 그냥 가게. 에단의 그 말에 잠시 망설이던 조나단은 다시 조용히 돌아서서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조나단이 막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에단이 조나단을 불렀다. 조나단. 조나단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자 에단은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갔다. 에단은 조나단의 손을 붙잡고 그에게 말했다. 용기를 잃지 말거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잠시 에단을 바라보던 조나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카페를 떠났다. 자리로 돌아온 에단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에단은 지난 며칠간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만 같았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에단은 때론 슬펐고 때론 가슴 아팠고 또 때로는 행복했다. 그래. 이만하면 제법 괜찮았어. 썩 나쁘지 않은 날들이었어. 그리고 그렇게 혼잣말을 남긴 에단은 마침내 조용히 눈을 감고 잠들었다.